미국 전문가 채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새롭게 또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월요일 기분 좋게 시작하면서 지난주에 발표됐던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오늘 한번 알아보고요. 그에 대해서 핵심 이슈 분석해보면서 어떤 점이 문제 있는지 우리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 미국 전문가 채널은 정치 채널이 아니기 때문에 정치적인 의견은 제외하고, 그리고 혹시나 이런 설명을 드렸을 때 이게 정치적인 내용에 대한 어떤 의견이 아닌가 오해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이렇게 봐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단 우선 지난 8일 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는데요. 행정명령의 주요 핵심 내용은 총 4가지가 되겠습니다. 뭐 뉴스나 언론이나 인터넷이나 뭐 지면으로도 여러분들 이미 내용을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첫 번째로 지금 내용이 나오는 것이 연방에서 제공해주는 실업수당을 연장하는 내용, 두 번째는 학자금 상환에 대한 유예, 세 번째는 급여세를 올해 연말까지 유예를 해준다는 것, 그리고 네 번째는 세입자 퇴거 조치 유예, 이렇게 총 4가지가 되겠습니다. 4가지 내용을 일단 핵심적인 내용을 팩트 먼저 살펴보고요. 관련돼서 여러 전문가들이 언론에서 나타내었던 여러 의견들 종합해서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 7일까지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에서 협상을 했는데, 가장 큰 핵심 이슈였던 전체적인 예산의 규모, 그리고 그 안에 세부적인 내용들도 있었는데, 공화당에서는 힐즈 액트라는 법안을 상정해서 1조 달러 정도 규모의 내용을 법안을 상정을 했고, 민주당에서는 협상하는 그 중에서 일단 기존에는 히어로즈 액트에서 3조 달러 정도를 주장을 했다가 2조 달러 정도까지 이제 협상을 하기 위해서 후퇴를 했지만, 결국에는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결렬된 것으로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8일날, 그 다음날이죠. 8일날 이제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면서 좀 전에 설명드렸던 총 4가지가 핵심 이슈가 됐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실업수당과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연방정부에서 지금 7월 말까지 기존의 케어스 액트라는 법안에 포함이 되어서 600불씩 해서 주당 지급을 받았던 내용인데요. 이번 행정명령에서는 조금 하향 조정된 400불로 최종 확정이 되었는데, 그 중에 300불은 연방정부에서 지급을 하고 나머지 100불은 주정부에서 지급을 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내용은 아주 간략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신문지상이나 여러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 일단 종합적인 전문가들의 분석 이슈를 보시면 첫 번째 문제점이 어떤 것에서 나오냐고 하면은, 연방에 대한 그 예산 집행을 행정명령으로 진행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법적인 문제입니다. 법률 전문가들의 칼럼이나 의견에 따르면 연방에 대한 예산을 갖다가 대통령이 직접 그렇게 행정명령으로 해서 집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관련돼서 법적 분쟁이나 소송이 아마 지속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게 실질적으로 진행이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이 드는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그리고 또 한 가지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400불로 지정이 됐는데 그 중에 100불을 주정부에서 이제 보충을 해주는 이런 식으로 행정명령이 발효가 됐는데, 현재 지금 언론 지상에서 기존의 뉴스를 이렇게 꼼꼼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주정부조차도 지금 전체적인 의회 재정 자체가 적자에 지금 허덕이고 있는 정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부분의 주들이 지금 재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주정부 예산 또한 연방에서 명령을 내려서 특히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주정부의 예산을 그렇게 강제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을 뿐더러 주정부 주지사들이 이걸 아마 동의를 할지도 의문이고요. 또한 주정부 예산이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주정부에서 그렇게 100불씩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할지도 의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보편적인 의견입니다. 따라서 아무래도 이 실업수당 연장에 대해서는 많은 소송이 제기가 될 것 같고, 실질적으로 이게 가능한 집행 내용인지 가능한 행정명령 내용인지에 대해서 많은 의문점이 부각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는 바로 학자금 상환 내용하고 그 페이롤 텍스를 유예를 해준다는 내용입니다. 일단 학자금 상환, 그러니까 스튜던트 론 받은 것을 이제 페이먼트를 나중에 낼 수 있게끔 이제 유예를 해준다는 내용, 그리고 페이롤 텍스, 소셜 텍스와 메디케어 텍스를 연말까지 2020년 말까지 유예를 해준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유예가 되겠죠. 폐지가 아니라 상환을 탕감해 준다는 게 아니라 유예라는 내용입니다. 융자를 나중에 갚을 수 있도록 유예를 해준다는 건 아주 심플한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전문가들이 내는 전반적인 의견 자체는 페이롤 텍스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첫 번째, 이제 법적인 전문가들의 의견을 지금 워싱턴 포스트나 각종 언론 매체의 내용들을 한번 분석을 해보면,
일단 세법을 이렇게 함부로 행정명령으로 해서 일부 수정을 해서 예산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일단 첫 번째 제기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무래도 사회 관련돼서 이제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이 페이롤 텍스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소셜 텍스와 메디케어 텍스입니다. 이 두 가지 텍스 내용 자체는 사회보장제도를 보장하기 위한 세금 형태의 어떤 이런 사회보장제도 부의재본배 내용인데, 이것이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이 8월 달이고요. 9월부터 시행이 된다고 하면 연말까지 최소한 몇 개월의 이 페이롤 텍스가 유예가 된다고 하면, 첫 번째 문제점은 실제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이게 나중에 유예를 한 뒤에 이제 목돈이 되겠죠. 이게 지금 아예 탕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유예가 되는 거기 때문에 2021년이 들어서게 돼서 이 돈을 한꺼번에 지급을 하게 됐을 경우에 굉장히 부담이 된다는 것이 첫 번째 문제점이 되겠고, 두 번째는 일단 사회보장제도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소셜 인컴이나 이런 소셜에 대한 여러 가지 제도와 그 다음에 메디케어, 의료 관련되는 사회보장 서비스를 하는 그 예산에도 아무래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제도적인 문제도 그렇고, 이거를 유예를 했을 때 나중에 실질적으로 유예된 전체적인 액수에 대한 이 채무에 대한 부담감도 지금 쉽게 볼 수 없는 내용이라고 지금 전문가들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명령을 발효하면서 대통령은 지금 현재 나중에 자기가 재선이 되면 이 부분을 일부 탕감하거나 어떤 추가적인 부담이 되는 큰 채무가 되지 않도록 조정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100% 개런티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문가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기존에 이런 우려들 때문에 여당인 공화당에서도 이 페이롤 텍스를 컷한다던가 이런 감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적도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이제 퇴거조치 유예에 대한 내용인데요. 세입자들이 어떤 내용의 근거로 인해서 이 퇴거 조치가 유예가 되는지 법적인 근거를 얘기하는 거죠. 또 두 번째로 어떤 예산으로 해서 임대인에 대한 어떤 불이익에 대해서 조치를 해줄 것인지, 이런 세부적인 내용의 자체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게 실행 가능한 내용인지가 첫 번째 의문이고요. 실행 가능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해서 세입자와 임대인에 대한 간극을 좁혀줄 수 있을지에 대한 지적들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의 총 이 네 가지 내용은 아무래도 자칫 보면은 이게 또 저소득층을 위한 행정부의 단호한 조치라고 보일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법적인 근거가 없다든지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다든지, 또한 그 예산을 직접적으로 행정명령으로 집행할 근거가 없다는 등등, 그리고 각종 많은 소송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 주류 언론들의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은 이번 행정명령 자체가 전반적으로 법적인 근거가 굉장히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민주당을 포함한 전반적인 이 관련 내용 기관들과 주정부도 마찬가지고요. 많은 법적 분쟁과 소송이 예상이 된다는 것이 주류 언론들의 의견입니다. 특히 그나마 이제 이 네 가지 중에 학자금 상환을 유예하는 것은 금융권의 동의가 있다고 적극적으로 동의를 해준다고 하면 그나마 실현 가능성이 좀 있기도 하겠다라는 언론 보도 내용도 있긴 한데요. 나머지 세 가지는 정말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우선 앞으로는 그 사이에라도 양당의 어떤 지속적인 협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어떤 추가적인 변동사항이 없다고 하면은 9월 초 다시 의회가 제기가 되어야 법안이 추가적으로 상정이 되고 합의안이 도출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앞으로 이 협상이 어떻게 지속적으로 완성이 돼서 지금 미국 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추가적인 어떤 혜택이 돌아갈지를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회기가 일단은 지난주로 해서 종료가 됐기 때문에 행정명령이 이렇게 발효가 된 것이고, 다음 회기는 9월 초로 이제 예상이 되는데, 그 사이에라도 뭐 조금 초당적인 어떤 협력이 이루어져서 어떤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이 아무래도 경기 부양책이 굉장히 경제 뉴스의 중요한 이슈가 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업데이트가 나오게 되면 언론 보도를 종합을 해서 여러분들 핵심 이슈를 전달해드리고 관련 내용을 오늘처럼 이렇게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지금 보면 8월 8일자 뉴스를 보면요, 미국 내 코로나 확진자 수가 500만이 넘었고 사망자 수는 16만을 넘어서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날씨가 더워지고 하다 보니까 야외 활동이 지금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그 코로나에 대한 이런 확장세가 지금 아직 주춤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 미국 전문가 채널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기존의 예방수칙 절대적으로 잘 지켜주시고 내 이웃과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코로나 예방수칙 꼭 지키셔서 여러분들 건강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항상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알았죠?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알았죠?